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연출을 맡은 이창재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하시네요. 예. 사실 두 분께서는 지난주에 아주 짧게 스치듯이 만나셨었습니다. 그때 첫인상들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정말 잘생긴 국회의원도 계시는구나. 정말 요즘 외모 패권주의가 이제 국회까지 장악을 해서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감독님 중에 이렇게 잘생긴 감독님 계시나? 잠깐 대화를 나눴거든요. 지난 그 광주에서 파파이스 공개 방송 때 제 뒷타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그 말씀도 조용히 조곤조곤 하시고 그 대학에서 또 교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 많이 졸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 제 말을 목소리 들으면 이제 좋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전혀 비교육적입니다. 그냥 강의가 시작되면 30분 안에 대부분 다 졸고 저도 가끔은 제 목소리 듣고 제가 줍니다 강의하면서. 우리가 파파이스에서는 생각보다 꽤 웃기셔가지고요. 저는 홍보하는 사람으로서 나름 만족했던 녹화였습니다. 일단 오늘 감독님께 먼저 여쭐게요. 저희 내일 모레 주말이면 100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 뭐 기사들 많이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의 원래 생각은 그냥 온라인에 풀고 도망가야지 이런 걸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100만 이게 뭐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은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예, 계속 물어보시니까 인터뷰 때 저도 답변을 하면서도 좀 비현실적인 판타지 영화 같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돼버려갖고 이런 영화도 개봉했는데 또 숨어있던 샤이 노무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그걸 돈을 내고 또 보러 올 줄은 몰랐죠. 예. 근데 더더구나 우실 줄은 몰랐죠. 제가 최대한 그 감정적인 부분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영화상에서. 그래서 다 울고 나면 이제 잊어버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해소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어쨌든 희망이 보였으면 했거든요. 작년 4.13 총선이 끝나고 바로 영화를 시작했는데 잘하면 이제 해빙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치 헬조선이 영원할 것 같은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안 그래도 가슴 아픈 부분을 계속 보여주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가장 희망적인 노무현의 모습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신을 주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놀라운 낙관주의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온기와 더불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하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제일 처음에 사계가 나올 때부터 우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사계가 나오면서 그렇겠지만 우리 표현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약간 좀 약간 그러시네요. 사실 이제 제 아내가 먼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챙겨줬거든요. 좀 전에 감독님 말씀처럼 사실은 다 보여주셨으면 초반에 확 울고 말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시고 건조하게 그리고 오히려 이제 희망적이고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신 게 더 자극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 아내 말은 유시민, 문재인 두 분이 이렇게 울지 않으면서 그 참으려는 거기서 이제 터져 이제 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터질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조금 약간 저는 이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어요. 조금 울었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제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정치를 제가 쉽게 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너무 좋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잡생각을 자꾸 하니까 감정선이 안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는 외국이나 좀 시간이 흘러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생략되어져 버려가지고. 우린 다 알잖아요.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셨고 어떻게 정말 짐승 같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뜯기셨는지를 우리는 다 아니까 그 내용이 없어도 그게 이제 다 감정을 느껴지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영화 뭐 이게 뭐야 그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었다면 이 영화도 좀 달랐겠네요. 예, 감독님.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책 한 권 정도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보면 소위 말하는 콘텐츠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죠. 그래서 제가 제일 큰 미션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를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는 작은 애정을 가지고 돌아와서 책을 보시든지 온라인을 보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노무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된다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 때 좀 뭔가를 바꿔야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그냥 질문 한두 개만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저의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탁 던지고 빠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꾸며가려 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친절해지면 방송 다큐멘터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연대기식으로 제 임기에 그분의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 이런 걸 쭉 열거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 이제 질문 한두 개를 툭 던지고 마치는 것, 특히 그 희망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그런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 질문 두 가지만 안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댁에서 그걸 조금 곱씹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감독님께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많이 밝히셨는데요. 나는 녹바도 아니고 노사모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셨다 이런 얘기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도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02년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되실 때는 의원님께서는 경찰대학 교수님이셨던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젠틀한 보수주의자신데 그때도 보수시였을 것 같고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서 바뀌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좀 정치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냥 2002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마음으로? 예. 좀 대답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꼴보수였거든요. 또는 정치 무관심자였습니다. 그 정치 혐오자였고요. 2002년에 저는 경찰대학 교수고 프로파일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주로 자주 나와서 그랬고 가끔 이제 MBC 100분 토론이나 이런 토론 프로에서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든지 CCTV가 강남 지역에 깔린다든지 이러면 나와서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강하게 왜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느냐, 당신이 그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 뭐 이런 아주 경찰과 국가 법 집행에 대한 옹호를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이거 죄송한데
그 외모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모르는 분이 야뭐 이렇게 그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게 아니기도 하고 투박하시고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제가 경상도 사투리 안 쓰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사투리 쓰는 경상도 사람 말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즐겁게 들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두던 분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그 2012년 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제 제자가 부산 경찰대학 출신이죠. 제자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투표하실 거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누가 되든지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글쎄 그랬더니 실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안하다 야. 그랬더니 꼭 투표하세요. 그래 할게. 그랬더니 누구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노무현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무조건 찍으세요. 그래서 알았어. 우리 진짜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오늘 영화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주당 당내 경선이 언제 어디서 있는지 어떻게 해서 뭐 그 드라마가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몰랐고 그냥 나중에 뭐 정몽준 후보랑 단일하고 어쩌고 그런 부분도 좀 짜증이 나고 특히 이인재라는 분이 뭐 피닉재라고 불리는데 자꾸 뭐 탈당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관심이 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졌지만 여전히 전 당파성이나 무슨 뭐 정당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나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2012년 연말에 국정원 사건이 제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싸고 좀 과학수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의문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지 못했고 시신도 못 봤고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긴 했지만 앞뒤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살펴보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2012년 연말까지는. 네. 저는 참고로 표창원 의원님께 영림에 대한 어떤 인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좀 관심 주파수 안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뭐 일단 외모가 참 근데 당신께서 이제 글에서든 아니면 TV에서든 계속 나온 부분들은 정말 경찰대학 교수님다운 논지로 계속 유지하시는데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당신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계속 견지해왔던 원칙과 상식으로 뭐 이념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이 그냥 원칙과 상식이 중구해서 나는 이걸 지키고 이걸 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용기에 대해서 박수쳤던 왜냐하면 그 시대가 좀 힘들었던 시대고 요즘 같은데 이렇게 독립만세 해도 표도 안 나는데 그죠? 어려울 때 그런 이렇게 견지를 해낸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보면서 참 뿌듯했던 한 멋진 분이시구나. 오늘 그게 비슷한 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요. 혹시 표현님 영화 보시면서 이 창재 감독님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이거는 왜 이렇게 넣었어요? 또는 왜 이 영화 마무리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제가 이제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 기법 부분은 전혀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점이 좀 이렇게 다른 시점을 이렇게 연결시키셨잖아요. 경선 와중에 확 드라마틱하게 이어가던 상황에서 저는 조금 이제 그 뭔가 확 영화에 같이 몰입돼서 스포츠 경기 보듯이 흠이 있어지려는 상황에 갑자기 이제 낮은 시점에 인터뷰가 탁 들어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김이 팍 세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게 일부러 견제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건지 그건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프로파일러답게 날카롭게
그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앞서버리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읽게 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느낌만 있으면 그냥 영화처럼 보일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의 제스처나 잠시 소모되는 감정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마치 카드를 칠 때 밑장을 살짝 넣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조금씩 담으면서 겨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간다 할까요?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좀 의미 있게 또는 재미있게 두 가지를 견제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네. 그 정말 많은 집이나 이런 데에서 기자님들도 그렇지만 감독님께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뒷담화를 되게 욕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왜 이렇게 통편집됐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그럴만하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뵈셨으니까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예. 뭐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뭐랄까 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강하고 이런 면들이 좀 늘 그냥 한결 같으시거든요. 밋밋한. 그래서 오히려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이번에 선거 때 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막 나 춤추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보고 뭐 정말 어떻게 참았느냐 뭐 그런 끼를 감추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저나 뭐 이재정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뭐 진선미 의원이나 전부 다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사람 좀 눈 껌뻑껌뻑 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요. 아마 저 영화 속에 문재인 이런 분이 여러 차례 등장했으면 정말 영화가 재미없었겠다. 감독님. 참고로 제일 오래 인터뷰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1시간 반을 잡고 있는데 3시간 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모셨는데 그때로서는 대세론이 아주 강해지던 시점인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편집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시는구나 인터뷰하면서. 그런데 제가 파파이스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분을 한 카트도 안 넣으면 이거 반정부 이사가 되겠다. 어떻게 넣어야 되겠는데 했는데 실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왜냐면 또 두 번 이제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나가서 그냥 닫고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이거 미디어를 이렇게 디스하시는구나.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안 나왔다가 학교에서 촬영을 했는데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가시다가 돌아서 이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찍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신이 하고 싶었는데 질문 안 해서 안 했대요. 보통 같으면 이제 질문을 안 해도 하실 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보이는 이제 3시간 반이 다 제 책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재미없으신데 저렇게 뒤에 놓고 나니까 좀 저도 반정부 인사에서 힘이가 풀렸고 저 자리가 꼭 당신을 위해서 기다린 자리처럼 괜찮아 보여 저는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직하기도 하고 안희정 지사님 되게 멋지시고 그런데 앞에서 7분이 나왔거든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깜빡깜빡하면서 한 번 나와서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때 이제 경선 그때 한참 또 편집하고 계실 때였는데 안희정 지사 지지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객석으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예, 감독님께
의원님께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네, 차원 의원님께도 괜찮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표현님을 자주 뵙지 못하니까 좀 예. 질문해 주시면 네, 저기 가운데 뵙겠습니다. 네. 손 좀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를 되게 좀 사전 정보 없이 보러 오게 됐는데 저 오프닝부터 약간 울어서 네, 아무튼 정말 감동적으로 봤고요. 저는 이창재 감독님한테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화 속에서 많은 분들의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떤 분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인터뷰를 실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편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마지막 엔딩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여운이 있던데 그런 영상은 혹시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선택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게 청와대에서 만든 이제 40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진소가 있는지를 구분해내는 것도 어렵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광복 행진을 하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되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가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기준이라면 좀 사실 그 복잡합니다. 좀 마치 지도 그리듯이 그랬거든요. 1기, 2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1기의 대표 선수를 뽑은 뒤에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조밀하게 갔던 셈입니다. 이게 다시 영화 안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이분들이 욕을 안 들어야 되는,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저 말씀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좀 크로스 체킹을 여러 번 하면서 좁혀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부분들은 일종의 문맥이랄까요? 이야기적 흐름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분은 예컨대 김경서 의원님은 마지막 봉하마을에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분이 또 통편집 당했거든요. 그런 식이라든지 강홍 비서관님이 말씀을 참 잘하는 데 반해서 윤태영 비서관님이 훨씬 더 오랫동안 연설을 다듬으셨어요. 근데 강홍 비서관님의 위트 때문에 윤태영 비서관님이 통편집을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좀 문맥을 기준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결코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엔딩 장면은 최한테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의 다큐멘터리 감독님 한 분이 그 2000년 총선을 촬영한 뒤에 모든 푸티지를 영상 자료를 기부를 하셨어요. 그게 일부가 많은 부분이 무연토토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졌고, 그런데 다 그 무연토토시에서 다 걷어간 장면을 빼고 좀 남은 것들이죠.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 장면은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앞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장면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마지막 시퀀스라고 한 20분 정도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이 마지막 장면을 놓고 나서 생각을 좀 했던. 그래서 저 자신한테 마치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호를 보내고 이거는 이 자리가 맞아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표현님을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표현님께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늘 이렇게 흥얼거리시면서 다니셨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엔딩에 나오는 것도 사실 운동가인가요? 선봉가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혹시 표현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 때 흥얼거리는 어떤 노래가 있으신지? 저는 그 집에서는 자주 흥얼거리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밖에 나가면 그러지 말아라라는 그런 경고. 왜냐하면 이제 노래를 못 부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잘 안 하고요. 안 들으실 때는 혼자서 이제 좀 흥얼거리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제가 될지 다음에 모르겠어요. 찍어드릴게요. 지금 뒤에서는 다음은 문재인입니다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 그럼 혹시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여기 세 번째 줄에 가운데 계신 여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표창원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의원님을 두 번째 뵙거든요. 첫 번째 뵀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서 감회가 아주 새로운데요. 제가 작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이라는 영화에서 의원님을 뵀거든요. 그때는 막 촛불 집회도 하기 전이고 지금 재판 받으시는 분이 대통령이셔서 이렇게 영화 개봉도 힘들었다고 들었고요. 의원님도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참석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반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분도 바뀌시고 이제 민주주의도 많이 살아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쁜데 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를 일으키셨지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10년 동안 좀 안 좋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은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실 제가 상상했던 거는 2012년 연말에 그 쓰라리가 아픈 패배를 하고 나서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그 인터넷 생방송에서. 그 이후에 늘 상상을 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긴다. 이겼을 때 나는 그때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을 거다.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자백 시사회 때 그 이후 좀 있다가부터 막 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확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게 될까? 워낙 저들은 너무나 많은 술수와 너무나 많은 힘과 또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끝까지 목숨 내놓고 싸워서 쟁취해 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싸웠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한번 무너지니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선은 거의 긴장감 없이 임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불안감 때문에 막 춤도 추고 막 소리 지르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마음속에는 이건 끝났다. 선거는 끝나서 무조건 이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지막 그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농단처럼 무엇인가 있을지 모르니 최선 다하자. 이러면서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많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내가 이러려고 5년간 힘들게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선 끝나면 승리하고 나면 좀 놀자, 좀 쉬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다. 못 놀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있고요. 하지만 자신이 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계속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이 끝까지 지킬 거야. 그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왜 이렇게 잘하실까? 그때 너무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거든요. 정말 치밀하십니다.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앞으로 5년 내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안 보내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확실하게 확신을 다가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전과 다르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죄송하긴 해요. 이제 저처럼 아마 여러분도 아주 맘 놓고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시고 싶기도 하고 이러시고 싶으신데 여전히 뭔가 나라도 뭘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그 마음들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이 상황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노사모가 결성돼서 가시적으로 노란띠를 두르고 이렇게 조직화된 그 힘으로 나서서 했던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표시내지 않는 많은 국민들, 시민분들 지금 지지율 보세요. 85%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분들이 다 노사모 문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노무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 이룬 것처럼 우리 지금 되찾은 민주주의를 결코 잃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갔지.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연희 손을 엄청 들고 계신다. 하나, 둘, 셋. 네, 가까운 저기 뒤에 그 남방 입으신 네 그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찬재 감독님께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좀 표창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고 있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의원님을 네 보시면서. 일단 우선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표창 의원님한테는 진짜 그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되게 원래 평소에 되게 존경했는데 춤추시는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안 좋아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근데 진짜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영화도 다 보고 요새 많이 느꼈던 거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기신 희망의 씨앗을 저희가 이제 문님의 달빛과 함께 무럭무럭 키워야 되는데 그때 근데 옛날에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지금 25살인데 그때 어려가지고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의 씨앗을 진짜 엄청난 그 짐승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역할을 저희 좀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푸릇푸릇한 청년이시군요. 25 부럽습니다. 우선 물론 그 당연히 제가 흥이 많죠. 없는데 그렇게 억지로 또는 싫은데 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부끄럽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힘이 그런 조금 고구마 같은 분이 못 해낼까봐 우리라도 하자 뭐 이런 것이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한 분 한 분이 뭐 달빛도 지키고 그분이 뭐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찾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영업사원 하고 전도사 이러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업이 아마 청년이실 텐데 영업사원들은 그 가장 좋은 분이 뭡니까? 저 사막에 가서 그 히터를 파는 분이고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 분이잖아요. 나 싫어 됐어 라는 분한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는 주변에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반대표를 던지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다가서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이야 대안도 없고 워낙에 그쪽에 아이콘이 무너져 버렸고 하니까 A 하는 홧김에 지지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저쪽에 다시 굳건하게 복원을 해서 또 다시 색깔론 들고 나오고 종북머리 들고 나오고 또 우리라고 늘 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혹시 또 북한이 망동을 벌이고 미국에 또 어떤 다른 제안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흔들거리고 이러면 당연히 저쪽에서 거센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가능할 때 영업사원 내지 전도사가 된 마음으로 조금씩 이제 친절하게 또 들어드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이해와 함께 우리 쪽의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굳건하게 그 달빛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굳건히 또 지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저에게 이런 미션이 있는데요. 사실 감독님은 정말 가장 가까우신 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가장 먼저 영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고백해 보시죠. 이번에 어버이날 전날이지 사전 투표가 할 수 있는 날이라서 저도 고향이 이제 경남입니다. 내려갖고 시뻘건 밝은 바다잖아요. 이렇게 빨간 바다. 가서 가족들한테 호소를 했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투표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교직을 물러날 수도 있고 표창원 의원님처럼 또는 뭐 영화는 당연히 못 볼 거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그런 걸 증명해 달라 나한테 우리 관계들을. 그래서 가족 전부를 모시고 이제 사전 투표를 하러 갔어요. 다 가서 투표를 하는데 아버님이 차에서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식이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아침에 사전 투표하고 왔다. 그래 아버지 저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될 거야. 안 하신 거예요. 다른 분한테 하신 거고 결국은 피보다도 강한 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사상이시고 당신의 앞길이시고 또 그래서 참 안 바뀌는 분은 안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영업 사원이 다 팔면 전부 다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화는 보셨죠? 아버님께서 보셨을까요? 아버님은 보셨는데 길게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뭐 어쨌든 자식이니까 그 만든 영화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게 있는데 아버님 연배보다 좀 젊은 분 한 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죠. 그리고 사회적인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는 예의상 그냥 제가 앞에 영화에서도 뭐 VIP 초대할 때 같이 초대를 했던 근데 이번에도 초대를 예의상 하면서 절대 안 보러 오실 거라고 했던 그런 분이 억지로 보러 오셨어요. 오고 나서 10년 정도 만났는데 처음 메일을 길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참여정부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난 당신하고 생각이 틀려. 근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는 정치꾼인 줄 알았는데 참 사람 같다. 내가 큰 오해를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통해 사과를 한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치 이념적인 어떤 부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또는 이해 첫발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세일즈 할 때도 보면 이제 왼발 효과라고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데 노크를 해서 문을 열면 왼발을 탁 끼우면 그 다음부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슷하게 그분도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아마 그런 왼발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씩 해주시고 끝인사처럼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시면. 제 어머니가 저희 외가는 이제 골수 경상도 포항 집안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라도 사람들 믿지 마라. 언제든지 꼭 뒤통수를 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 그 경상도 패밀리들에게서 늘 듣고 살아왔어요. 그랬던 저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실제로 좀 직접 알아보려고 탐구를 좀 했어요. 어떻게 했냐? 부모님이 전라도 분인 친구를 찾아서 일부러 가서 친하게 지냈어요. 언제 뒤통수를 치나 체험을 좀 해보려고.
웬걸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뒤통수를 안 치는 거야. 지쳐버렸죠. 아 이거 틀렸구나. 왜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하시지? 거기서부터 이제 지역 감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뭐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서 다 해소하고 제 아내도 이제 그래서 호남 출신이어서 집안에서 동서화합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2012년 연말에 국정원 사건 때문에 제가 경찰대학 교수 그 좋다는 걸 그만두고 이제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들어 누우신 거예요. 뭐 상상이 가시겠죠. 온 친구들이며 후배들이며 전부 다 이제 빨간 분들이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어 있거나 그분들을 거의 뭐 그 신처럼 숭앙하는 이런 분들 사이인데 맨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TV에 나오고 경찰대 교수라고 우리 편이야라고 자랑하던 다 아는 그 사람이 막 TV에 나오고 막 빨갱이 같은 짓을 막 하고 그러니까 들어 누우신 거죠.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 경험들과 지금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부친의 생각 제가 너무나 이해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앞서 우리 영화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걸으셨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대표적인 슬로건은 동서화합이었잖아요. 지역 통합, 하나된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대로 나라단 나라, 통합된 대한민국, 하나된 대한민국 이걸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데 그 뿌려진 씨앗을 우리가 계속 살려나가고 아까 주신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꼭 영남과 호남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성적인 다수자와 성적인 소수자 문제도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있고 젊은 분과 나이 많은 분의 문제도 있고 모든 것들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처음부터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는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단정 지어버리는 이러한 그 문화와 분위기가 너무 우리에게 강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영화와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한 명 한 명씩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조금 이해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좀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말 차별 없는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아마 표현님께서 오셨으니까 꽉꽉 찬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항상 같이 다녀야 될 것 같고. 영화적인 내적인 부분 이야기 드리면 이제 한 주 동안 해적과 노 대통령이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이 이제 좀 철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집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슬픈 소식은 점유율이 영화를 자석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은 1인데 35%를 자석을 관을 닫았대요.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 설득 안 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면 먼저 이쪽에 영화를 보시게 한 다음에 영업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 잘 버텨야지 다음 주도 또 추군자까지 나온대요. 미라까지 등장을 한다고 이상한 여자도 나오고 해적도 나오고 죽은 사람까지 합세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막아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저희 표지위원님께서는 6월 15일인가요? 예, CGV 죽전에서 한 번 더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죽전까지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떤지. 네, 오늘 이렇게 외진으로 이렇게 자리 꽉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인터뷰 관련해서 이제 요청 그런 그 페이퍼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돼 있거든요. 오늘 본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예,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랑 그 사진 찍고 싶으시거나 사인 필요하시면 밖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여기는 아마 시간이 그러니까요. 제가 끝까지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